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고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구름이 물러가고 내일부터는 다시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이 아침 기온은 3.1도를 기록했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한 편인데요.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오전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도 3도에서 5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바다의 높이도 높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요즘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시 좀 추워지겠습니다. 일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이철규, 김영식 의원이 월성원전 3중 수소 검출 논란과 관련해 어제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3중 수소와 관련해 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월성 원자력 본부장에게 자신 있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흥대 월성원전 본부장은 위험하다거나 안전하다거나 말하긴 그렇고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일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했고 원 본부장은 정치적 얘기는 말할 수 없고 규정 절차를 모르는 일반인이 숫자만 보고 그런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월성원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며 이는 월성 1호기 검찰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민들과는 간담회조차 가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3중 수소 문제가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최근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 검출과 관련해 환경보건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발생된 방사능 누출을 두고 야당에서는 원전 수사 물타기라며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0여 명은 오는 18일 월성 원전을 방문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내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3중 수소가 리터당 평균 3.11베크렐에서 최대 16.3베크렐이 검출됐습니다. 반면 경주도심과 울산 북구, 서울시 주민으로 구성된 대조군에서는 3중 수소 농도가 평균 1.75베크렐이 검출됐는데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체내 3중 수소 평균치가 대조군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원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원전 인근 주민 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민간 감시기구는 앞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주시 안강읍에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주민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며 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매립장 반대 대책위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업체 측은 수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법이 허용한 범위 안의 행위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안강읍민들이 대기 중인 전세버스 2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매립장 허가 신청업체가 대절한 것으로 구미에 있는 매립장으로 견학을 떠났습니다. 매립장 반대 대책위는 업체 측이
단순 교통 편의와 식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을 매수할 목적으로 10만 원 가량을 주었다며 배임 중재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견학가자는 얘기를 모르고 그냥 뭐 내일 녹으니까 일당벌이 하러 가자 해서 따라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예 노골적으로 줄 테니까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기타 등등 다녀오신 분들이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 측은 그러나 작년 11월 중순부터 한 달간 7, 8회에 걸쳐 300여 명을 데리고 구미 에코시스템 매립장을 견학한 것은 맞지만 현금 살포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세버스 출발지인 안강읍내로부터 멀리 있는 주민 30여 명에게 택시비조로 10만 원씩 지급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반대 대책위를 업무 방해와 무고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31명한테 선별적으로 10만 원씩 이 교통비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경주의 폐기물 매립장이 지나치게 많다는 장보기 시의원의 지난달 22일 시정 질문에 준하경 시장은 당장 불허할 수는 없고 매립시설 적정성 기술 검토 등을 위해 보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까지 보완 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2회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법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류공단에는 2017년에도 매립장 허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경주시가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위협, 지하수 오염 등을 이유로 반려했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매립장이 허가되든 불허되든 찬반 의견이 서서히 갈리면서 농촌 주민들만 이웃끼리 감정의 골이 패이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나 무더기 발생했고 경주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남구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북구에서는 2명이 발생했는데 감염 경로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경주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한편 포항의 확진자 수는 330명이며 경주는 227명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2년 전 용광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로 적발된 포항제철소가 지금까지 오염과 관련된 공정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를 규탄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제가 발생한 직후 현대제철은 청정가스 밸브를 개발하는 등 환경 개선 노력을 펼치고 공개하는 반면 포항제철소는 여전히 공정 개선 없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상북도가 공정 개선을 조건으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하며 면죄부를 준 만큼 포스코도 개선 계획을 밝히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과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등 7개 단체는 지난해 감사원에 월성 1호기 관련 엉터리 감사 결과에 대해 공익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이 지난해 원전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한 채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월성 1호기를 감사해 사실과 달리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왜곡되고 잘못된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을 철저히 다시 감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기각했다며 시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감사원은 자기검증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월성 원전에 대해 안전성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주 열방센터를 다녀간 참가자 상당수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센터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끄거나 나갈 때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시 전원을 켜는 치밀한 수법을 썼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상주 청원간 속리산 나들목, 수도권에서 승합차 등 단체로 열방센터를 찾은 참가자 상당수가 이곳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껐습니다. 또 일부는 속리산 나들목과 열방센터 중간인 저감 휴게소에서 역시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속리산 나들목과 열방센터와의 거리는 불과 19.8km, 저감 휴게소에서는 5.4km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방센터를 방문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화를 껐지만
참가자들은 열방센터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열방센터 측은 이곳 입구에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참가자들의 몸과 짐을 수색했습니다. 전화기는 물론 카메라와 녹음기 등 전자기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24시 정도에서 핸드폰을 끄라고 시키고 금속 탐지기로 이 핸드폰을 숨기고 왔는지 혹은 다른 전자기기를 가지고 왔는지, 동선 또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특히 경북 상주 열방센터가 있는 지역번호 054에서 연락이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열방센터의 지시는 보안을 이유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상부에서 아래로 하달됩니다. 우선 본부에서 어떻게 지시를 내릴지 결정을 하고, 또 각 지부에 있는 팀장, 간사 혹은 조장한테 전달을 하면 팀장이나 조장들이 각 조원들한테 혹은 훈련생들한테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식입니다. 하루나 이틀 동안 교육을 마치고 나갈 때도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지 않고 열방센터와 멀리 떨어진 곳에 갔어야 전화를 되살립니다. 상주시 화북면 정암 삼거리, 충북 보은과 괴산으로 갈려 수도권으로 가는 이곳에서 열방센터 참가자로 추정되는 상당수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다시 켜진다는 사실이 방역당국의 기지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열방센터와 이곳까지는 21km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먼 곳까지 돌아서 귀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인을 하고 계시고 전화기를 끄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밝혀지는 일이고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 없이 바로 검사받으러 나오시면 됩니다. 열방센터에서 제출한 명단 중 일부는 한 사람이 옮겨 적은 듯 비슷한 필체로 적혀 있어 명단의 정확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방역 방해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방역당국뿐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신천지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센터, 복음방, 추수꾼 등을 통한 전도 방식으로 외부 접촉과 감염이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에 시설과 신도 현황을 요구했지만 제출받은 현황은 상당수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신천지 측 비협조로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고 치료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상공인 400여 명도 매출 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8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방역 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는데 변함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 소를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소상공인들도 형사재판과 달리 신천지 측의 과실만 입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 판결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주장 입증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한가운데 있던 신천지 측에 대한 방역 책임을 형사재판에서 묻지 않으면서 대구에서 진행 중인 2건의 민사소송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아열대 작물 재배에 도전하는 지역 농가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의 한 농장에서 본격적인 한라봉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재배지로 적합하고 KTX와 고속도로 등 잘 정비된 도로망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강점도 있는데요. 그 현장을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에서 자란 한라봉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열대 작물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7년 0.3헥타르에 500주를 식재해 4년 만에 본격 출하한 겁니다. 평균 중량은 330g, 당도 14.5브릭스 등 고품질의 한라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재배 시설을 설치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첫 수확하는 한라봉은
당도가 높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내년부터는 대규모 수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해가 일찍 뜨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여서 한라봉 등 아열대 작물 재배지로 최적지입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에 나서는 지역 농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이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도 2개소에 3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향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 5헥타 정도 규모를 더 확대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KTX역과 영일만항 등을 통한 물류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판로 확대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쪽과도 적극적으로 이 판로를 개척을 함께 해서 포항이 이런 이 열대 아열대 작물들이 제대로 생산되고 또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재배 환경이 적합하고 물류 인프라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타당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변화하는 재배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들이 점차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와 도청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2020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임금 협상을 해오고 있는 경상북도와 공무직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회의를 했지만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현재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경상북도는 초임 수준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거부하며 도주하고 경찰관과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사랑제일교회 신도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주며 사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오는 19일 이번 달 들어 4번째로 고로브리더 개방, 즉 휴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오는 19일 오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까지 20시간 동안 3고로 정기 수리를 위해 3고로 브리더를 개방합니다. 이달 들어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4일은 2고로, 지난 12일은 1고로와 4고로 브리더를 각각 24시간 동안 개방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이 아침 기온은 3.1도를 기록했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한 편인데요.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오전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도 3도에서 5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바다의 높이도 높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요즘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시 좀 추워지겠습니다. 일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